안녕하세요. 2월 11일 한놈만 팬다 원픽 장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가 드디어 매수 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 로봇은 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분 참여 이후로 섹터 자체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또 시장에 제일 강한 테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눌림에 따라 매수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게 잘 안 오고 지속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형태가 계속 발생이 됐죠. 그러다 이제 처음 로보티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티지의 매수 포인트에 따라서 우리가 잘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보티지에 대한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만큼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는 와중에 지금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부터 눌림이 나올 자리인데 눌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구간 36,600원에서 34,000원 요 사이 구간이 지지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지금 국면입니다. 만약 이게 지지가 된다면 정고점이죠. 그 주봉이나 월봉의 정고점을 아주 강하게 뚫어가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낼 거고요. 요게 여기서 내려가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다시 정고점이죠. 여기 45,000원 말고 주봉이나 월봉의 정고점을 가서 또 다시 한번 물량을 맞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 구간의 지지와 함께 강한 반등, 요 부분이 향후 그 로봇 섹터가 얼마큼 더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지금 환호하고 있고 최고의 미래 먹거리다 해서 로봇에 대해서 시작을 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미 지금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휴대폰이나 많이 밀리는 바람에 회복을 잘 못하고 있죠. 그렇다 보면 얘들은 마지막으로 들고 올 수 있는 무기가 제가 계속 바이오하고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 로봇에 대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이 부분에 아주 집중하는 형태로 지금 발표가 됐고 또 실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로직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개를 축으로 한 이제 그 산업으로 재편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부동의 1위지만 이 1위 자리도 내놓을 수 있어요. 다른 종목에.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나중에 잡설로 한번 길게 얘기를 해보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외에서도 로봇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로봇이 주된 타켓이다. 모든 먹거리 시장에. 그래서 휴머노이드 완제품 개발과 관련된 레인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 종목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해봐야 되죠. 어쨌든 완제품 관련된 거니까. 나머지 뭐 이제 서플라이 체인 업체인 뭐 하이진, RNM, 또 SPG 뭐 이런 게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주도를 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지의 싸움일 거다. 여기다 두산 로보틱스도 있었지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합병 문제 등으로 인해서 또 상승의 동력을 상당 부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두 종목으로 집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로봇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삼성과 LG가 누가 먼저 웃을까 하는 부분이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초부터 로봇 시장에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레인보우틱스 지분 추가 인수하면서 먼저 선빵을 날리기 시작했고 LG전자도 상업용 자율 로봇 기업인 베어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 인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완전 불이 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네뿐만이 아니라 일단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그 부분이 왜 중요하고 어떠한 산업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좀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LG전자는 기본 클로이 로봇 중심으로 추진해오던 로봇 사업을 베어 로보틱스의 사업과 통합한다는 방침이고요. LG전자는 2017년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등의 지분 투자하면서 일찍이 로봇 사업에 진출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스타 최대 주주, 로보티즈와 엔젤 로보틱스의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한 상태죠. 제가 로봇 사업에서는 이전에도 한번 강력히 얘기해 드린 게 뭐냐면 로봇은 어차피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연구 비용이라든가 어떤 형태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려면 충분한 자금력과
뒷받침해주는 배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 위주의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일단은 앞으로 나아가는 총대를 매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지금 로보티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물론 두산 로보틱스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상승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쌍두마차로 보고 하면 될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추후에 다시 저는 합병 논의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두산 로보틱스도 힘을 실을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까지가 문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로보틱스의 죄송합니다. 로보티즈의 주요 제품군으로 스마트 액추에이터가 있죠. 로봇 관절의 구동 장치죠. 로봇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준 장치고, 이게 지금 로보티즈의 제일이죠. 제일 제품군이고요. 산업용 로봇, 의료 로봇, 서비스 로봇 등에 활용이 됩니다. AI와 IoT가 결합된 로봇 기술이 발전하며 액추에이터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로봇 제조의 필수적인 부품으로 높은 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용 로봇 키트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율주행 로봇이에요. 산업용 및 물류용 자율주행 로봇이죠.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또. 그래서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빠르게 확장되는 분야입니다. 물론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또 산업용 다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산업용에 특히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로보티즈의 시장 내 위치를 보시면 전통 제조부터 물류, 의료, 농업까지 로봇 수요가 모든 생활의 분야에서 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전에는 보여주기 시기였다면 이제 완전 돈이 되는 시기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성장성과 앞으로의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성장률이나 퍼센테이지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성능 액추에이터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도 아주 강점입니다. 또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점은 AI의 연계성이죠. 기술이 고도화되는 거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자율주행 기술과 딥러닝을 접목해서 스마트 로봇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고요. 또 고성장 산업이죠. 물류자동화, 의료 로봇, 서비스 로봇 등 다양한 시장에 활용할 수 있고요. 정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먹거리를 당연히 지원을 해서 키우는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에 올인했듯이 이제 로봇에 올인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향후 계획으로는 스마트 물류 로봇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대규모 물류 창고형 로봇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글로벌 진출 확대, 미국 및 유럽 시장에 자율주행 로봇 및 액추에이터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AI 로봇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그중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보티즈의 제1검 스마트 액추에이터죠.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는 자사의 대표 제품인 다이나믹셀, 여기에 로봇 관절의 구동 장치인데요. 요거 관련해서 먼저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액추에이터 부분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요 수익원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물론 절대적으로 100% 지금처럼 가지는 않겠지만은 거진 모든 그 파이의 대부분을 액추에이터 쪽에서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다이나믹셀 Y 시리즈를 출시하는 거죠. 다이나믹셀 Y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고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발맞춰서 이렇게 보시듯이 로보티즈가 새로운 액추에이터 다이나믹셀 Y로 미국 시장 공략을 한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이게 오토메이트 2024에서 신규 액추에이터 다이나믹셀을 Y를 선보였죠. 그래서 이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앨런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심인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 발전이 됐죠.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주식 전쟁. 물론 산업적으로는 당연히 로봇이 지속화적으로 기업들의 먹거리를 계속 투자를 하고 뭐 연구를 하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에 자본시장에 돌을 던진 건 앨런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럼 앨런 머스크는 왜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렇도록 진심인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주목할 점은 손의 기능이다. 그죠? 옵티머스 2세대는 11개의 자유도를 가진 손관제를 가지고 있고요. 옵티머스 2세대는 2.3kg 용량의 킬로와트아워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그럼 왜 이런 부분을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열광하고 있는가? 이건 다 돈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노동의 재정의를 통해서 머스크는 앞으로 육체 노동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뭐 로봇이 서빙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뭐 기타 배달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인간은 그 육체 노동을 굳이 인간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바로 도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차피 그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얼마나 싸게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예를 들어서 노동을 쓰는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입니다. 100만 원이다. 근데 로봇 가격이 5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짜리를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50만 원짜리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인권이라든가 뭐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적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육체 노동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길 뛰어넘어서 육체 노동의 시대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염두에 두는 게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의 휴머노이드에 대한 생각입니다. 또 테슬라의 숨겨진 무기죠. 기술 통합의 힘. 첫째 자율주행 기술이고요. 둘째 AI 기술이고 셋째 배터리 기술이에요. 이 세 가지 기술이 중요한 기술들이죠. 근데 이게 한마디로 중요한 기술이자 뭡니까? 돈이죠. 그죠? 돈입니다.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신기술의 접합체로 로봇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로봇과 뭐 지금 현재는 자율주행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택해서 신기술을 접목시키고 이게 궁극적으로 돈을 끌어내는 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혁신가보다는 베타에 가깝지 않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잡설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대량 생산의 마법입니다. 가격혁명이죠. 어쨌든지 간에 기업이 이윤을 보려고 하고 모든 생산 주체는 이윤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당연히 로봇으로 인해서 가격 혁명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이 일을 하고 생산할 수 있는데 이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10배 또 혹은 100배 그죠? 그 이상의 그 노동력을 충분히 로봇으로 인해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경쟁력은 기업의 부를 축적시켜주는 요소가 되겠죠. 이런 부분이 어쨌든지 간에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에 열광을 하고 거기에 매진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아예 전략 자체도 산업용으로만 국한을 할 경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아예 보편화돼서 누구나 쓰고 누구나 그것을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한 전략이죠. 그래서 가정용으로까지 번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머지않아서 가정용 로봇이 자동차만큼이나 흔해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1인 1휴머노이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 그 휴머노이드 가격을 누가 지불할 수 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싼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어쩔지는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가격이 그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요소에서 다 바뀔 거예요. 육아라든가 그죠? 그 어르신들의 도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인간이 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이나 내용들을 어쨌든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일론 머스크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중요한 핫 이슈가 되고 경제적인 원픽으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LG전자가 로보티즈가 LG전자에서 픽을 한 로보티즈가 글로벌 배송 로봇 시장을 공략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 우리가 잠깐만요. 자료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죠. 자율주행 로봇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첫 번째로 갖고 있는 액추에이터의 주요 제품군이지만, 이제 지금 보시는 자율주행 로봇 형태, 그러니까 산업의 물류 관련 요 부분이 파이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가 커지면서 어차피 그 액추에이터와 같이 지금 같이 약진을 하면서 그 파이를 지금 LG 로보티즈에 대한 파이를 더 매출이나 어떤 수익에 대한 파이를 훨씬 더 늘려줄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VD 컴퍼니와 로봇 사업 업무를 협약을 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앞서 LG전자 로보티즈, 베어로보틱스 등 로봇 제조사와 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인터넷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로보티즈나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계속 협업을 하려고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LG전자 픽인 로보티즈가 배송시장 공략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로보티즈와 협력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 향후 어쨌든 그 성장과 그 전망은 굉장히 밝아질 수밖에 없다. 또 이 부분은 밝아져야만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밝아지지 못하고 여기서 글로벌과 조금 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지금도 약간 격차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벌어지면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로만 먹고 살았던 먹거리가 어찌됐든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로봇은 전사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좋은데 어떻게 살 거야, 언제 살 거야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마치 뭐 은혜를 베풀듯이, 그죠? 불붙은 로봇주의 비투 차단 나선 증권사들, 얘들이 근데 되게 영악하고 나쁜 게요, 그죠? 개인들이 수익을 볼 수 있고 섹터가 완전히 정해진 종목들 있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옥죄입니다. 옥죄가지고 그 파일을 뺏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나쁜 짓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어쨌든 비투를 하네, 뭐 하네, 그게 왜 중요하죠? 어차피 주식 투자가 돈을 해서 내가 실패를 하면 손실을 보는 입장인데, 이거 막 예를 들어서 로봇주에다 비투를 차단했어요. 그럼 다른 주식을, 이 비투를 하시던 분들이 다른 주식을 사지 않겠어요? 살 거 아닙니까? 이건 현금만 된다 하면,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섹터, 강한 섹터가 로봇 섹터인데, 얘들을 막아놓고 너네 딴 거 사라고 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나요? 그죠? 얘가 비투에 차단 났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럼 난 비투를 하지 않아야 되고, 어쨌든 난 로봇주를 사야 되니까 현금으로 로봇주만 조금 사야지,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나쁜, 이게 고질적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금융 선진화가 못 되기 때문에 증시가 지속적으로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나스닥 뭐 다우 저렇게 폭등을 하고 저렇게 뭐 저점 대비 10배 20배 오를 동안, 지수 자체가 오를 동안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기업은 기업대로 뭐 무슨 분할이다,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뭐 말도 안 되는 뭐 상장,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뭐 쉽게 말하면 주주들을 아주 호구로 보고 있고, 또 증권사라든가 그 관련해서 돈을 버는 애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통해서, 그죠? 어차피 벌론만 벌게끔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주 나쁜 짓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기회가 왔으니까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제 만약에 이거 비투를 차단하는 증권사들이 많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세를 강하게 분들 수는 없잖아요, 개인들이. 그죠? 그러면 있는 부분 조금 사든가 아니면 포기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눌림에 따라서. 또 중요한 악재가 떴죠. 김병수 대표이사가 로보티즈 주식 12만
4,744주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을 25.49% 떨어뜨렸다고 여기 나왔죠. 요게 이제 7일 날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볼게요.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7일 날 떴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 어디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나쁜 새끼들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그죠? 요 부분에서 팔았어. 근데 사실 요 구간을 파는 게 나빴다고 하기도 뭐한 게 이 구간에까지 쥐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에른버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됐어요. 그럼 여기서 부분은 그치 올라갈 때마다 팔아서 현금화 시켰어야죠. 그리고 눌림을 기다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꼭지에서 사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 분명히 월봉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월봉을 보고 요 고점을 이번에 넘길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따라가 샀겠죠. 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눌리면서 고통을 받겠죠. 몰빵을 들어갔으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가 먼저 시작점에 말씀드렸잖아요. 요 구간이죠. 36,000원, 34,000원. 요 구간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강하게 올라가서 월봉 기준으로 여기를 강하게 뚫어주면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구간에 이 매수를 해도 견딜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이 매수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지 않고 뭐 지지부진한다거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서 그 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면 월봉 구간에서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 또다시 저항을 맞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속적 오랜 기간 굉장히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따라하는 개인들을 떨궈내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여기서 어차피 지금 뭐 대표이사도 뭐 지분 정리했다 그러고 그러면 악재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올라온 그 주가에 여기 뭐 대표이사가 뭐 그 정도 지분을 팔고 나갔다. 그럼 당연히 던지고 가야죠. 저 같아도 투자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로봇 섹터는 지금 달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어떻게 보느냐부터 가야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계엄령 이후에 바닥을 찍었죠. 찍고 나서 FO에 올라갔다가 FOMC에서 요 바닥을 깨질 않았어요. 않고 바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게 진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2360 정도였나요? 그 40이었나 60이었나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바닥이야, 바닥. 그럼 이 와중에서 다른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 섹터가 나왔습니다만 요 바통을 이어받은 게 뭡니까? 반도체하고 로봇인데 반도체는 가다가 꺾였고요. 로봇이 여기까지 쳐 올라간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로봇이란 섹터는 이제 눌림을 받죠. 지금처럼 눌림을 받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 과정의 바톤을 다른 주들이 그동안 올라왔던 요 어떤 주들 중에서 또 섹터가 올라가면서 이걸 바텀은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대세 상승으로 조금 올라갈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점을 갱신을 하고 새로운 형태의 주가의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 게 이제 제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구간부터의 구간은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섣부른 매수, 그죠? 섣부른 매수, 고점 매수는 지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악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매수세를 상당히 약화시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바로 강하게 올라간다. 그럼 엄청 강한 주식이죠.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34,000원부터 무조건 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를 들어가신 후에 요 밑으로 내려오는 요 구간에서 차분히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차분히 매수를 하고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 밑에 구간은 깨지 않을 거고 여기 안 올 가능성이 뭐 99%라고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요 구간 안에서 얼마큼 잘 매수를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좋은 상황인 건 맞으니까. 그리고 로보티지가 왔으면 로보티지만 오지는 않겠죠. 그죠? 관련 중에 많은 종목들이 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증권시장에서 종목은 많습니다. 많고 지금 당장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좋은 기회가 나왔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매수를 해서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타점을 만들어 놓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거나 너무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요 구간에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요 라인들의 매수를 제시해 드리고 장기적으로 요 구간 46,450원은 반드시 돌파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돌파도 아주 강하게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구간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가 죄송합니다. 보시면 여기죠. 여기 표시가 안 되네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상장 후에 이제 고점이거든요. 상장 후에 고점. 여기 요 라인입니다. 3만 원 라인. 3만 원 라인 상장 후에 고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요 라인을 돌파했다가 붕괴해 갖고 내려오다 다시 돌파한 이점이죠. 그럼 요 라인은 지지가 될 걸로 봅니다. 요 라인은 강력한 지지가 될 걸로 보고 그다음에 요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형태가 나올 건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라인에 박스로 재고 움직인다 그러면 요 라인에서 다시 한번 돌파하더라도 다시 한번 눌림이 올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큰 그림을 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과정으로 일봉을 본다 그러면 요 라인이죠. 여기서부터 요 라인은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시나리오상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보티지에 대한 기분 좋은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